자, 오늘 66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그래도 들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뭐 높이가 높아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이런 내용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두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를 여기다가 예제를 써드릴게요. 잘 봐. 네? 보세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름이 역학적 에너지죠. 물리에서 가장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걸 하려면 소설을 쓰셔야 됩니다. 상황을 한국말로 꼭 정리하세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에만 쓸 수 있어요.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역시 보존이라는 단어는 처음과 끝이 같아요 라는 뜻이 될 거고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1번 도대체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뜻이냐? 물리에서 역학 파트를 배우는 게 1단원이죠.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는 모든 물리에 전부 다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쓰는 건데 일단 운동 에너지에다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합니다. 이 값은 언제나 항상 마찰이나 저항이 없으면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요 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되셨나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포텐셜 에너지를 더합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두 종류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도 두 종류예요. 그 두 종류를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두 종류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 좀 쉬운 시험 문제고요. 이 두 종류를 한꺼번에 합쳐버리면 좀 어렵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일단 이 상황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요. 됐나요? 그럼 첫 번째 파트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고 다시 한번 써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의 mv 제곱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mgh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EX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있었는데 질량은 m입니다. 이 물체가 높이 h만큼 떨어져 있대요. 중력 가속도 g는 중력 가속도고요. h는 높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얘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낙하하면 낙하할수록 속력이 달라지겠지, 그치? 됐나요? 그럼 낙하할 때 이 녀석의 속력을 V라고 정의를 내려주면 여기에 모든 기호가 다 들어있어요. 질량 M이니까 여기다 M 때려놓으면 되고요. 중력 가속도 G라고 써있으니까 G에다 때려놓으면 되고요. 높이 H 값이니까 H에다 넣으면 되고 V는 여기다 넣으면 되지. 이해됐니? 그러니 여기 나오는 기호는 총 4개. 그 중에 누구를 물어보는 거냐? 높이를 주면 속력을 구하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은 속력과 높이와의 관계, 속력과 높이와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험 문제에 높이가 나와 있으면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 속력을 구하세요 라는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럼 한번 해볼게. 자, 다시 한번 EX. 물체가 있어서 떨어질 거예요. 맨 꼭대기 점을 최고점이라고 합니다. 맨 아래 떨어지는 바닥에 닿는 순간, 이걸 최저점이라고 그래요. 바닥에 닿는 순간. 그래서 그냥 바닥이라고 써봅시다. 그럼 최고점에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존재할 거고요. 바닥면에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존재하겠지, 그치? 됐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 더하기 mgh 값이고요.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2분의 1 mv 제곱에 더하기 mgh 값을 가져요. 됐나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애는 마찰이나 저항이 없으면 변하면 안 되지. 이 값은 같은 값이란 말이죠. 됐나요? 계산하면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됐지? 그런데 하나만, 최고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높이가 가장 높아요 라는 뜻이지. 그래서 높이는 최대값이 됩니다. 그런데 최고점에 도착하면 이 물체는 속력이 없어요. 그게 최고점이라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던지면 물체가 올라가다가 최고점에 다다르면 멈춰야 방향을 바꿀 수 있죠. 이해됐나요? 그러니 속력이 0이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럼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물어보면 우린 뭐만 구하면 된다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구하면 된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높이는 점점 감소할 거고 속력은 점점 빨라질 거거든요. 그럼 가장 빠를 때가 바닥면에 도착하는 순간이 제일 빠르겠지, 그치? 그래서 바닥면에 도착하면 속력이 최대값이 돼요. 속력이 최대값이 되니까 운동에너지가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바닥면에 도착하는 순간이니까 이번엔 높이가 0이 되겠지. 얘가 0값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어를 하나 체크할 수 있겠죠.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뜻?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아요. 됐나요?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뜻? 그 녀석의 운동 에너지와 같아요. 그럼 최고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바닥면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도 역시 같아야 되죠.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요 관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 내신용 시험 문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 됐니? 그럼 하나만 추가. 공이 요 가운데 둥둥 떠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중간 지점이죠. 그럼 요 떨어지고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애들은 역학적 에너지를 역시 가지겠죠.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 더하기 mgh를 할 건데 h 프라임 정도를 해봅시다. 됐니? 그럼 얘 둘 중에 0 값을 가진 애가 있겠니? 없죠. 그러니 중간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값을 그대로 갖습니다. 단
어느 지점이든 다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한다는 거죠. 되셨나요? 어렵지 않지, 그지?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를 풀어드릴게요. EX. 한번 해볼까요? 외워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물체가 있었어. 자,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2kg짜리가 있었어요. 쭉 떨어질 거야. 그래서 바닥면에 도착하는 순간 높이는 20m.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 자, 질문이요. 바닥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이 속력을 우리는 최대 속력이라고 합니다. 됐죠? 시험 문제는 이게 다예요. 자료는 4가지. M, G, H, V. 됐니?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높이라는 애가 나와 있구나. 그리고 속력이라는 애를 물어보고 있구나. 됐니?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가 시험 문제라면 우리는 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라. 이런 뜻이죠. 됐니? 속력과 높이와의 관계를 물어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쉬운지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둘 중에 뭐만 갖는다고? mgH만 가지게 되겠죠. 그치? 왜? 2분의 1 mv 제곱은 0이 될 거니까. 그럼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 값이 없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만을 가지지 않겠니?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계산은 되게 쉽습니다. mgh 값은 얼마니? 2kg짜리가 10m/s 제곱인데 높이 h만큼 떠 있는 거죠. 곱하면 얼마라고? 400줄 되겠네요. 에너지의 단위는 총 400줄. 그러면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1 넣고요. 2kg을 넣었어요. V의 제곱을 때리면 이 값도 400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됐지? 됐니? 그럼 결국에 V 값은 얼마야? 20m/s가 되겠네.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진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질량은 2kg이요. 높이는 20m.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 속력은 얼마니?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거 맞죠? 그지? 잘 봐. 자, 이 물체를 아래로 당겨주는 힘은 누구니? 중력이요. 됐나요? 그럼 힘은 중력이니까 몇 뉴턴? 킬로그램에 가속도를 곱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20뉴턴. 됐어요?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가속도는 얼마니? 가속도를 여기다 주고 있죠.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야, 가속도는 그냥 10m/s 제곱 아니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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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이물체는 몇 미터 이동해서 20m 이동하죠. 되니? 그럼 문제 완성됐어요?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빨라져서 V가 됐대. 가속도는 10이래요. 몇 초 만에 낙하할까요? V는 몇 미터 퍼 세크? 풀 수 있겠어?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 자동차가 있었는데 정지하고 있대. 달렸어. 몇 초 만에? 자동차는 속력이 얼마일까요? 얘는 가속도가 10m/s 제곱인데 이동거리는 20m. 자, 여기가 얼마니? 여기가 얼마니? 계산돼요? 얘랑 얘의 절반 값에다가 얘를 곱하면 20이 나와야 되죠? 그치? 그러면 여기다 20 넣고 여기다 2초를 넣으면 20 나오죠? 연습 많이 했잖아요. 됐나요? 우리 연습 졸라 많이 했거든요. 그 연습한 내용을 그냥 세로로 바꿨을 뿐인데 와, 이건 일과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고 이건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이야? 이렇게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요, 물리는 전부 다 똑같아요. 됐나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누가 얼마나 빨리 구하는 거죠. 그럼 얘도 20. 그럼 여기에 속력 20. 역학적 에너지의 한계입니다. 시간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공식만 있습니다. 근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시간도 한꺼번에 구해지죠.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풀어? 나는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전부 다 중력과 속도가 10이거든요. 물리원은 뭐 9.8로 계산하세요 이런 그지 같은 시험 문제는 안 내요. 그건 중딩 때나 내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만 내는 거예요. 2학년 수능 모의고사 내시는 전부 다 단 G는 10m/s 제곱으로 계산합시다 이렇게 주거든요. 공식 2, 계산 2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니까 굳이 9.8로 줘서 소수점을 계산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험 문제는 안 된단 말이죠. 됐나요? 그러니 나 같은 놈이 생기는 거야. 나는 그냥 외워요. 20m면 20m/s 2초. 내가 예전에 여기다가 적어준 거 있어. 여기다가 쭉 적어준 거 있어요. 니네들도 내 필기를 계속해서 쭉 꾸준히 받아 적었다면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 막 빗면 설명해주고 막 이럴 때 요거 써있어. 뭐라고 써있냐면 시간이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여기까지 써있어. 이렇게 시간이 되니? 그럼 가속도가 10m/s 제곱일 경우에 속력은 얼마가 되니? 0, 10m/s, 2초 내려오면 20m/s, 3초 내려오면 30m/s, 4초 내려오면 40m/s, 5초 내려오면 50m/s. 됐나요? 그럼 이동거리 높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 0이면 다시 0이겠죠? 얘는 5m, 얘는 20m, 얘는 45m, 얘는 80m, 얘는 125m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니네 이거 써줬다고. 역학적 에너지에서 이 녀석을 살짝만 외워주잖아요. 그럼 공식을 안 써도 돼요. 뭐라고?
20m? 그러면 2초에 20m/s예요. 그냥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석도 알려주고요. 나처럼 이렇게 꼼수도 알려줘. 한 번만 더 해봅니다. EX. 잘 보세요. 물체가 있었어. 10kg이래요. 던졌어.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이에요. 나 이 녀석을 10m/s로 던진 거야. 자, 최고 높이는 몇 미터? 되니? 그럼 이 녀석을 정석으로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최고 높이니까 최고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 바닥면에서 던졌으니까 바닥면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됐죠? 그럼 여기다가 때려 넣겠지. 얘는 2분의 1 곱하기 10kg짜리가 속력 V 10의 제곱으로 던졌는데, 그럼 얘는 500 정도 나오지 않겠니? 그랬더니 mgh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0kg짜리가 중력과 속도는 10이라 그랬으니까 높이 h니까 이 녀석이 500이라는 단어를 가지면 되죠. 그럼 최고 높이는 5m 올라가요. 됐니? 나는 외우고 있다고. 왜? 중력 가속도는 내가 지구에 살고 있는 한 변하는 값이 아니지. 이건 지구 자체 값이거든요. 그러니 속력과 높이와의 관계는 지구상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이걸 딱 보자. 10m/s. 그럼 5m. 어떤 경우도 상관없어요. 이런 걸 물리 천재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보고 답을 쓸 수 있는 거. 그럼 얘를 던졌어. 몇 미터로 올라간다고? 5m를요. 그럼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몇 초? 1초요. 그냥 쓰는 거예요. 됐나요? 얘는 예외가 없어. 저게 그냥 답이에요. 가속도가 정해져 있으면 시간과 속력과의 관계는 항상 정해져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됐니? 니네들도 한번 해볼까? 암산대나 한번 해보세요. 붙여볼게요. 자, 물론 계산형 시험 문제를 푸는 건데 물리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예요. 자, 한번 써볼까? 3kg이래. 떨어뜨렸더니 떨어져 봅시다. 연습하는 거니까.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 됐나요? 써주면 맞출 수 있겠어? 속력은 얼마일까요? 최대 속력은. 자, 찍으면 맞춰보세요. 준비. 저 중에 하나 찍을 준비. 됐니? 됐어? 여기가 45m래. 자, 이거 얼마? 그래요. 그 답이에요. 됐나요? 몇 초 만에 낙하? 3초 만에 낙하. 됐어? 왜요? 공식을 세워도 똑같거든요. mgh는 3kg의 10에다가 높이 45를 곱할 거지. 이 값은 2분의 1에다가 mv 제곱을 때려 넣은 값과 같아야 된다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v의 제곱이랑 같아야 되죠. 됐나요? 그럼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약분이 쳐질 거 아니겠니? v제곱은 900 정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v는 30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를 물어보면 괜찮은 거야, 저거. 저 괜찮습니다.
이런 거 적어주지. 야, 이런 거 적어주는 선생님 어딨어? 되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니네들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나는 공식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EX 물체가 있었어. 10m/s로 던졌대. 그럼 이 물체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가서 정지할 거예요. 몇 미터 올라가서 정지하게? 됐니? 그럼 높이는 몇 미터라는 개념이 나왔지, 그치? 속력과 높이와의 관계를 물어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얼마? 5m 올라가서 정지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없습니다. 단 뭐만 달라져? 얘는 비스듬히 기어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간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전부 다 똑같은 개념으로 문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 숫자 살짝 외워주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것도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됐나요? 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두 번째 유형 시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유형 시험 문제, EX. 자, 요 녀석은 잘 적어줍시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물체가 있었어. 내려올 거야. 그래서 바닥면에 닿는 순간까지 내려올 건데, 이때를 A점, 이때를 C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20m, 중력 가속도 G는 10m/s로 계산하도록 하죠. 얘는 2kg이래요. 됐지? 자, 질문이요. 이 질문이야.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비율이 3대 1인 지점은 바닥에서부터 몇 미터? 5m. 됐나요? 요게 시험 문제예요. 요게 두 번째 유형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비율이 3대 1인 지점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을 통과할 때 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됐나요? 원래 정석의 계산은 이래요. 자,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공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파트 들어갈 때 뭐라 그랬냐면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어렵다 하겠습니다. 니네들도 풀이 법을 정확하게 익혀주셔야 된다. 해볼게. 자, 역학적 에너지가 최고점이라면 우리는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더하기 mgh 값을 할 건데 얘가 0 되는 거 맞지? 됐죠? 그럼 맨 아래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더하기 mgh를 할 건데 얘가 0 되는 거 맞지? 되니? 자, 그러면 3대 1인 지점은 중간 지점 되는 거 맞죠? 됐어요? 중간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 더하기 mgh 프라임 정도가 되지 않겠니?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얘는 둘 중에 x를 칠 수 있는 애가 없지. 자, 그렇다면 이제 해봅시다. 얘요. 2kg짜리가 10m/s 제곱으로 둥둥 떠있고 높이는 20m 지점에 있대. 그럼 이 에너지는 400J인 거지. 됐죠? 그걸로 다 똑같아야 되지 않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값도 400J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근데 중간 지점은 속력도 다르고 높이도 달라요. 얘는 20m/s가 나오는 거 맞죠? 어때? 20m면 20m/s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속력도 높이도 다르니까 요 V와 H 둘 다 잘 모르는 거 맞잖아요. 그때 요 녀석을 집어넣는 거야. 됐니? 중간 지점인데 뜻이 무슨 뜻이야?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비율이 3대 1인 거죠. 됐니? 이게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3대 1인 지점이잖아요. 그럼 식을 바꾸는 거예요. 됐어? 높이를 물어보고 있으니 몇 미터라고 높이를 물어보고 있으니 요 녀석과 요 녀석을 h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더하기 얘가 mgh 프라임이라면 요 운동 에너지는 뭘로 바꾸면 돼? 얘보다 3배 크면 되죠. 이해됐어요? 얘보다 값이 3배만 크면 되잖아. 그러니 얘는 3의 mgh 프라임 값이 되는 거지. 요거 됐어요? 요 식을 니네들이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역학적 에너지를 잡느냐 못 잡느냐를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에 400J이 나와야 되니까 더하면 4 곱하기 질량은 2 중력과 속도는 10 h의 프라임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400이고요. 얘는 85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아래 지점으로부터 5m 지점인데 5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3대 1이 되는 지점이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그때는 몇 미터/s일까요? 여기까지가 역학적 에너지의 거의 모든 시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 요렇게 지워서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가 3대 1이지, 그치? 3대 1이죠. 됐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 구하는 거라고? 속력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H값, MGH 값 대신에 속력 값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겠니? 다시 한번 써볼까요?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에 더하기 MGH 프라임을 할 건데 얘랑 얘랑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라면서 됐죠? 그러면 요 녀석을 그대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면 얘는 얼마로 바꿀 수 있니? 3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됐나요? 2분의 1 MV 제로 프라임의 제곱에 3분의 1배잖아요. 됐냐? 그럼 이 값도 역시 400J이 나오면 되죠. 그죠?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의 형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고요. 운동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호를 하나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됐나요? 요걸 바꾸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예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풀어? 나 같은 사람은?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아주 빠르게 계산 한번 해봅시다. 3분의 1을 넘기면 얘는 1200이 되겠네요. 그죠? 넘길 수 있어? 못 넘기지. 더하기니까. 얘는 400에
3분의 1이 그대로 남죠. 그럼 얘를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6분의 1? 맞아요?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니? 6분의 4? 맞아? 그럼 6분의 4? 맞아? 그럼 4mv 프라임의 제곱은 6을 곱했으니까 2400 되니? 4로 나누면 얼마야? 600? 질량은 얼마라고? 2kg에 있으니까 2로 나누면 얼마야? 300? 되니? 얘는 10루트 3 정도가 나오겠죠. 보셨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 녀석 지워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결정이 났죠. 자, 첫 번째 내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높이 20m래 되니? 자,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지점은 몇 미터? 되니? 그럼 최고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겠죠. 이렇게 바뀌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1대1로 바뀌는 지점은 어디야? 가운데죠. 근데 요거 찍을 수 있겠어요? 됐어? 그럼 몇 미터 지점? 보자마자 10m 지점이요. 되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물체가 있었어. 쭉 떨어질 거야. 바닥면에 닿을 거야.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4대1인 지점은 어디겠니? 높이는 25m. 되니? 자, 몇 미터 지점? 요거 맞춰줘요? 자, 이거 잘 봐. 이것도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쉬운지 잘 봅시다. 공식을 따로 계산하지 않게요. 내려왔겠죠? 한 가운데 지점이면 몇 대면? 1대1? 그럼 가운데 지점보다 위쪽에 있으면 아직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지. 이해됐어요? 그럼 가운데 지점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진 지점 맞지? 그러니 여기 미터는 12.5m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 맞죠? 됐어요? 막 공식을 계산해도 풀어도 괜찮지만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찍어줘야 우리 다른 곳에다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하면 얼마야? 5죠. 얘를 5등분으로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5. 그럼 가운데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지. 몇 대 몇으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여기 지점이에요. 됐나요? 그럼 얘는 5m 지점이요. 이렇게 쓰는 거죠. 됐니? 5등분 중에 4칸. 위에를 쓰면 안 돼. 왜? 위쪽은 포텐셜 에너지가 큰 지점이 되겠죠.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5m 지점에 있는 애는 몇 미터 퍼 세컨이? 계산할 수 있겠어요? 계산돼? 해볼게요. 자, 몇 미터 퍼 세컨이? 이거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라고? 2kg. 아무거나 줄게요. 2kg. 2kg짜리가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높이는
25m 지점에 있었으니 얘는 500J의 에너지 값을 갖겠죠. 그럼 5m 지점은 어떻게 돼? 5m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얘 2분의 1 mv 제곱에 더하기 mgh 값인데 이 값을 더하면 500J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얘와 얘의 비율이 4대 1인 거 맞죠? 그지? 그런데 속력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어떻게 바꿔? 얘를 운동에너지꼴로 바꿔야 되죠. 그럼 써볼게요.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더하기 얘를 뭘로 바꾸는데 2분의 1 mv 제곱에 곱하기 4분의 1배를 하면 되지. 됐니? 그러면 1대 4의 비율이 나오지 않겠니? 이 값은 500J이 나와야 돼요. 원래 이렇게 차근차근 구해가는 거야.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8분의 1이니까 8분의 9 맞아요? mv 제곱은 500J이요. 되니? 그렇다면 8분의 9 맞아? 8분의 5 아니야? 8분의 5 아니야? 되니? 그럼 8분의 5에 8을 넘기면 어떻게 돼? 5로 약분하면 100에 800 되는 거 맞죠? mv 제곱은 800 m이 2kg라 그랬으니까 얘랑 약분을 치면 v 제곱은 400 그러므로 v는 20 됐어요?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5m 지점이라 그랬지. 몇 미터 내려온 거야 그러면? 20m/s요. 몇 초 만에? 2초 만에. 됐니? 난 이렇게 한다고. 됐어? 그래서 공식 써서 계산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 물리의 센스를 발휘해서 이 새끼 25m인데 20m 내려왔네. 속력은 20이네. 내려온 시간은 2초네. 이렇게요.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여기다가 해볼까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비율 1대 3인 지점은 몇 미터? 15. 이제 찍을 수 있겠냐? 찍을 수 있겠어요? 자, 1대 3이면 몇 등분? 4등분. 누가 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아직 크니까 가운데 지점을 통과해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칸의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돼? 하나, 둘, 세 칸에 한 칸 1대 3의 비율이면 되지. 되니? 그럼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15m 지점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비율은 1대 3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찍어 맞출 수 있겠어? 15m 지점을 통과할 때 몇 미터/s? 그래요. 됐니? 얘 지금 몇 미터 내려온 순간이야? 5m요. 1초 만에 5m 내려왔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계산을 안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됐니? 물론 저게 기호로 나오거나 하면 조금 더 까다롭게 문제를 쓰셔야 되지만 그냥 맞추는 거야. 뭐랄까? 이게 얼마나 유치한 시험 문제인지 너희들도 알면 그러면 물리 파트를 그렇게 막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량 M이고요. 높이는 낮이 H래요. 중력과 속도는 G래. 됐니?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3대 1인 지점은 몇 미터? 됐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네 칸에 운동 에너지가 크고 포텐셜 에너지가 작으니까 가운데보다 아래쪽에
4등분 중에 한 칸이요. 끝이에요. 어때? 공식을 쓰지 않고 써대는 미친 물리가 되는 거죠. 니네 오펜하이머 봤어? 거기에 물리학자가 나오잖아요. 엄청난 물리학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 뭘 계산했냐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잖아. 그래서 터뜨리잖아. 그럼 그 연쇄 반응을 멈출 수가 없어서 지구의 대기권이 전부 다 타버린대요.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겠지. 근데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칠판에다가 전부 다 공식을 막 써대요. 칠판 한가득이 공식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와. 자, 봐. 공식은 다 맞는데 그럼 계산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공식을 죽 써대는 게 물리거든요. 지금 보세요. 문제에 예외가 없지. 그래서 역학적 파트는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니네들한테 설명해 주는 건데 못 외우면 못 푸나요? 아니죠. 할 수 있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되니? 니네들도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써볼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써볼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시험 문제를 좀 이상하게 푸나? 얼마나 이상하게 푸는지 니네 한번 해볼까요? 예스. 자, 한 번만 해볼게요. 니네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이야. 자, 질량은 m이요. 떨어질 거예요. 바닥면에 도달하는 순간 자, 높이는 라지 h, 중력 가속도는 g. 되지? 자, 마지막 시험 문제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됐어요? 4대 1인지점, 4대 1은 좀 그런가? 1대 3인지점, 3대 1인지점, 뭐 할까? 뭐 하면 좋겠니? 3대 1인지점, 1대 3인지점. 자, 해봅시다. 몇 미터? 됐나요? 그럼 여기는 4분의 h 여기 쓸 수 있죠. 맞아? 안 되죠.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 맞지? 그럼 반보다 많이 내려왔어? 아니죠. 그러니 절반보다 아직 안 내려온 지점이 돼야 되지. 그러니 4분의 3h라고 써야 되죠. 됐나요? 이거 훅훅 올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2대 3인 지점은 얼마니? 그럼 어떻게 한다고? 5칸 나눠서 위에서부터 몇 칸? 아직 반 안 내려왔지? 됐나요? 그럼 위에서부터 2칸, 아래서부터 3칸 되니? 그럼 몇 미터 지점? 5분의 3h 지점. 됐어요? 어때요? 전체분의 포텐셜 에너지의 비율을 쓰면 답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센스 있게. 한 번만 더 해볼까? 1대 8인 지점은 몇 H? 908H. 진짜 쉽죠?
이런 걸 그냥 보고 맞출 수 있는 경지에 올라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됐나요? 자, 질문 하나 내줄까? 물리 센스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바닥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최고 속력이 라지 V래요. 몇 미터 퍼 세컨이? 물리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낼 수 있죠. 계산 열심히 하고 있어. 얼마? 삼분의 2 루트 2V 맞아? 해볼까요? 자,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라고? 얘는 2분의 1의 m의 라지 V의 제곱이죠. 그치? 그럼 중간 지점에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라고? 얘는 2분의 1 mV의 제곱에 더하기 mgh 값을 할 건데 됐죠? 요 h 값과 요 녀석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1대 8이라며. 얘가 1이고 얘가 8이라며. 됐니? 그러면 다시 한번 고쳤으면 2분의 1의 mv 제곱 더하기 얘를 뭐라고 바꾸면 돼? 2분의 1의 mv 제곱의 몇 배? 8배로 바꾸면 되죠. 그지? 왜 1대 8이니까 얘가 1이라면 얘는 동그라미 안에 8로 바뀌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럼 얘는요 9 곱하기 2분의 1의 mv 제곱이지. 그죠? 됐어요? 그 값이 똑같아야 돼. 뭐가? 2분의 1의 m의 라지 v의 제곱이라. 그지? 맞아? 그러면 m값 약분되지 않겠니? 2분의 1도 약분되지 않겠니? 그러면 9v 제곱은 라지 v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3v는 라지 v니까 그러므로 스몰 v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라지 v가 되겠죠. 됐나요? 어때? 기본기를 익혀주는 건 되게 좋죠. 자, 나 같은 인간은 어떻게 푼다고? 나 같은 인간은 어떻게 푸나 보세요. 오, 1대 8이네. 그치? 써볼게요. 그러면 H를
9등분 할 거잖아요. 그럼 나는 9등분 할 수 있는 애를 넣을 거야. 되니? 그럼 바닥면에 도달하는 속력은 얼마가 된다고? 45m/s, 45m에서 내려왔으니까 30m/s가 되겠지? 그런데 이걸 9등분을 했으니까 한 칸 내려왔지? 몇 미터 내려온 거라고? 5m 내려오면 9등분의 한 칸이죠? 5등분, 9등분에서 5m 내려오면 이제 몇 m/s가 된다고? 10m/s. 몇 대 몇? 어때? 나 개천재 같지 않니? 이런 거 보면? 야, H로 나왔는데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 9등분 할 건데 9로 넣으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죠. 그럼 결국에 얘와 얘는 3대1 차이니까 3분의 30m/s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럼 10m/s가 나오겠죠. 근데 나는 30m/s를 뭐라고 놔뒀어? V라고 놔뒀으니까 결국에 값은 같아지지. 어때? 이거 진짜 많이 써먹을 수 있지 않겠니? 안 그런가? 나만 써먹을 수 있나? 됐어요? 나만 써먹을 수 있나요? 미래들도 한번 써먹을래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한번 몰라 빨리 한번 구해볼래요? 공식을 쓰든 찍어 맞추든 아무거나 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물체가 있었어. 떨어질 거야. 제가 있었어. 바닥면에 떨어지겠죠. 라지 H, 중력과 속도는 G, 질량은 M, 바닥면에 떨어질 때 최대 속도는 V. 됐나요? 자, 아주 간단한 거 한번 좀 볼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비율이 되니? 4대1인 지점은요? 몇 미터/s? 몇 미터? 요건 좀 어렵습니다. 됐어요? 좀 쉽게 해줄까? 3대1 줄까요? 그건 좀 쉬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막 써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나처럼 찍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죠. 하나, 둘, 셋, 넷. 3대1이니까 얘는 하나, 둘, 세 칸 내려온 거죠. 그럼 여기 있을 거 아니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 됐어? 그럼 하나, 둘, 세 칸 내려오면 세 칸 내려오면 되잖아요.
니네 같으면 저 세 칸에다가 몇 미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됐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공식을 써서 계산하는 게 좀 더 빠르겠죠. 됐어요? 언제 뭘 써야 되고 언제 찍어도 되는지 이런 시험 문제들을 니네들이 아주 빠르게 고를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결국에 높이를 쓰는 건 되게 쉽잖아요. 아, 얘는 4분의 1h가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쉽죠. 문제는 이 녀석이 잘 나올 때가 있고 얘처럼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니?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1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숫자가 크면 이거대로 그냥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작으면 중간보다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찍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계산하는 게 빠르겠죠. 나처럼 이렇게 툭 찍을 수 있는 내용을 연습한다면 시험 문제가 꽤 많이 쉽집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71페이지요. 11번. 지면에서 연지 위방향으로 20m/s의 속력으로 문체를 던질 때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의 높이는 속력 높이와의 관계가 나와있지. 마찰이나 저항은 무시하지. 그럼 계산 어떻게 한다고? 아,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와 바닥면의 운동 에너지는 같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푼다고? 20m/s의 동그라미. 그럼 20m요. 끝. 됐니? 내 문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지. 이런 것들 보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니네들이 계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 없이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들도 꽤나 많거든요.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한 번만 더 할게요. EX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물체가 있었어. 아래로 내렸어. A라는 물체가 있었고요. B라는 물체가 있었대.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입니다. 됐나요? 얘 2kg이고요. 얘도 2kg이래요. 됐니? 자, A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얼마? 속력 물어봤으니까 운동방정식이랑 좀 다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개념으로 여기다가 줘요. 아, 2m 내려가 볼까요? 됐죠? 얘네들 운동방정식이랑 어떤 문제가 뭐가 자료가 추가됐는지를 잘 보세요.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 A가 있었는데 이렇게 내렸어. B가 있었는데 얘 2kg이야. 얘도 2kg이야.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야. 자, 문제가 좀 다르지, 그지? 그죠? 이 경우가 운동 방정식이고요. 이 경우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느낌 와요? 자, 이런 경우에 뭘 물어봐?
A가 가속도는 얼마니, B는 가속도가 얼마니, 얘네들이 같은 건 아니. A의 알짜 힘은 얼마니, B의 알짜 힘은 얼마니, A가 B를 당기는 힘은 얼마니, B가 A를 당기는 힘은 얼마니, 실의 장력은 얼마니, 이런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아 이거 운동방정식인데 라고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고요. 얘를 보고 아 이거 운동방정식인데 라고 놓고 푸는 애들도 있겠지.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말이지 얘는 속력과 높이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맞지. 그렇다면 니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아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구나 라는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운동방정식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아래로 당겨졌으니까 중력 힘은 얼마? 20N 되겠지, 그지? 그럼 20N 힘 주면 얘는 2kg과 2kg짜리가 한꺼번에 움직일 테니까 같은 가속도를 가지니까 가속도는 4m/s 제곱이요. 되니? 알짜 힘은 얼마니? 얘도 4로 움직이고 얘도 4로 움직이니까 요거 4, 2, 4, 8. 요 녀석도 8. 8이 나오면 20이 안 나오니까 얘는 5가 나와야 되겠죠? 5. 그래서 얘 10, 얘 10N. 그래야 총 20N이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얘도 알짜 힘은 10N, 얘도 알짜 힘은 10N, 당기는 전체 힘은 10N. 됐나요? 이게 운동방정식이거든요. 그럼 운동방정식에서 풀 수 있겠어요? 요 녀석이 1m 내려오면 얘의 속력은 얼마니? 됐어? 자, 잽싸게 풀 수 있겠어요? 공식을 쓰지 않고 해볼까요? A라는 애가 있었는데 2kg짜리가 정지하고 있었지 지금. 그지? 그런데 이쪽으로 붕 하고 움직이지 않니? 그럼 A는 2kg짜리가 몇 m/s가 되겠니가 지금 시험 문제죠. 됐나요? 니네 자료를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몇 초 걸렸다고? 잘 모르겠는데 가속도는 얼마라고? 5m/s 제곱인데 5라고 구했잖아. 가속도 5라고. 되니? 그럼 이동거리가 몇 미터인데? 1m인데 자 여기 얼마랑 여기 얼마 넣으면 되니? 얼마 넣으면 5m/s 제곱에 1m가 나올 수 있을까요?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동거리 2m 줘볼까? 얘랑 똑같으니까 얼마를 넣으면 2m가 나오고 가속도는 5가 나올까요? 이거 계산이 후더덕 되나? 2루트. 뭐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역학적 에너지를 써볼게요. 얘랑 얘는 문제 똑같은 거 맞죠? 자, 역학적 에너지를 써봅시다. 잘 보세요. 소설을 써야 돼. A라는 물체가 있었는데 이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겠니? 그죠? 그럼 A는 얘가 당겨지면 이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지 높이가 변하니? 아니요. 그럼 속력은 빨라지니?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다면 이 A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니? 아니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변하니? 네. 됐어요?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 중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운동 에너지는 지금 증가 중이에요. 여기까지 되니? 됐어요? 다시. 자, B는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애가 있을 텐데, B는 아래로 내려오면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 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감소하겠죠, 그죠? 높이가 낮아지니까. 되니? 다시 한번. 그럼 B는 아래쪽으로 점점 빨라지겠지. 이해됐어? 그럼 B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 아니겠니?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물체 전체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요. 됐어? 그러니 증가한 총 에너지의 양과 감소한 총 에너지의 양은 같아야 합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기본이에요. 됐어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기본이에요. 물체가 막 여러 개가 나오면 이 녀석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각각 나눠서 증가한 모든 에너지의 총합과 감소한 모든 에너지의 총합은 같아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 않지. 요 느낌을 니네들이 문제로 찾으셔야 돼요. 됐나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X,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그러니 증가한 총 에너지는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증가한 에너지의 총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죠. 그지? 그럼 감소한 에너지는 얼마라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아니겠니? 됐죠? 그럼 증가량과 감소량은 어때야 돼? 항상 같아야 돼, 총량이. 됐나요? 좀 더 넣는 거죠. A는 2분의 1의 질량 2kg짜리가 V의 제곱으로 움직일 거고요. B는 2분의 1의 질량 2kg짜리가 A와 B 중에 누가 빨라? 진짜요? 실에 매달려 있는데. 됐어? 실에 매달려 있는데 누가 빠르겠니? 운동방정식의 모든 기본 개념 똑같이 움직이죠. 그럼 가속도가 같으니까 둘의 속력은 어때야 돼? 항상 같아야 돼요. 이게 운동방정식이라는 거야. 되니? 실에 매달려 있는데 누군 빠르고 누군 느리면 안 되잖아요.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럼 B의 포텐셜 에너지니까 2kg짜리가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에 높이 몇 미터 내려왔다고? 2m야. 이 값이 같으면 되지. 이해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역학적 에너지 파트를 할 때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증가한 에너지의 총량과 감소한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 이게 문제를 푸는 기본기라는 겁니다.
됐어요? 공식 되나요? 자,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한 번만 더 계산 한번 해볼까요? EX. 마지막 파트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써먹어야 되는 시험제 중에 거의 최고 난이도급을 니네들은 배우고 있는 중이죠. 도르래. A는 지금 2kg이에요. B는 3kg입니다. 얘를 가만히 놓고 탁 놓으면 B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죠? A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됐나요?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요 녀석이 이렇게 5m를 내려오면 얘가 5m를 내려온 순간 A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됐죠? 이런 느낌이에요, 시험 문제가. 자, 해볼게. 여기에 니네들이 포인트로 봐야 되는 단어가 눈에 보이니? 속력과 높이와의 관계. 그렇다면 우리 뭘 쓴다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근데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움직이고 있죠? 그럼 이 전체에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은 어때야 돼?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치? 됐니? 그렇다면 써보는 거예요. 이 물체가 막 움직이는데 에너지의 증가량이랑 에너지의 감소량은 어때야 된다고? 항상 같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찾기만 하면 되지. 자, 써볼까? A라는 데는 위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됐니? 그럼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높이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A는 시작하면 위로 막 빨라지고 있죠. 그럼 A라는 애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겠지, 당연히. 여기까지 되니? 그럼 B도 한번 볼게요. B는요, 아래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 맞지? 그렇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때야 돼? 감소해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두 번째요. A와 B 중에 누가 빨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가 빨라지고 있다면 얘도 똑같이 빨라져야만 하죠. 에너지는 방향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 얘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경우가 되는 거 맞지, 그지? 여기까지 됐어요? 이걸 찾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상황을 보고 이 새끼의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증가하고 있구나. 얘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있네. 근데 얘는 내려오고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 중이지. 근데 A와 B는 같이 움직이니까 속력이 같을 거야. 그러니 운동 에너지는 증가 중이겠네. 요렇게 써놓고 분류 되니? 자, 해볼게요. 증가량을 써볼까? A라는 녀석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더하기 A라는 녀석의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더하기 B라는 녀석의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되죠. 이게 총 증가량 세 종류. 그렇다면 감소량은 어떻게 쓰는 거라고? B라는 애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량이구나. 얘네 둘이 같으면 되겠구나. 이 소설 한 줄을 쓰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한 줄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찾아내면 됐죠. A는 2분의 1에 곱하기 질량은 2kg, 속력은 V의 제곱 더하기
A의 포텐셜 에너지는 m 곱하기 10 곱하기 몇 미터? 5미터. 됐죠? 얘는 5미터 올라가겠죠? 5미터 내려왔으니까. 그럼 다시 여기다가 또 더하기 2분의 1. 이번엔 B 거요. 곱하기 3kg짜리가. 자, A와 B는 속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 얘도 V 제곱이에요. 이렇게 세 개를 더할 거지. 그럼 이쪽에다 이퀄 치면 B의 포텐셜 에너지 쓸 수 있겠니? 질량 B는 3kg짜리니까 3kg짜리가 A는 2kg이죠. 2kg짜리. 얘는 3kg짜리가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에 곱하기 5m 내려가는 거야. 자, 계산하시오죠. 고2 물리원의 역학적 에너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렵다고. 왜 어렵냐? 계산이 어렵지는 않아요. 됐나요? 계산이 엄청나게 까다롭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요 한 줄을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어려워요.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됐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체가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위로 아래로 막 움직이고 있으면 높이와 속력을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식 두 개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요. 나처럼 그냥 찍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되니? 그런데 실에 매달려서 물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체 증가량과 전체 감소량을 나눠서 그게 같아요를 이용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가장 최상위 높이의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최상이니까 여기 책에는 이런 최상위 문제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한 번만 읽어볼까요? 93페이지요. 3번. 자, 이렇게 생긴 거 맞지, 그지? 이렇게 생긴 거 맞지, 그지? 이런 게 수능이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질량이 m, 2m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이동 거리 s만큼 움직인 거네. 그럼 니네들도 이런 개념을 하나씩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쪽 거네. 그런데 물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A라는 애가 M이라고 매달려 있고 여기에 B라는 애가 2M짜리가 매달려 있네. 중력 가속도는 G 되니 아래 방향으로 S만큼 내려오겠지, 그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맞추세요 이렇게 주거든요. S만큼 이동하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잘 봐. 무슨 문제라고? 이동거리가 들어있으니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시험지가 되겠죠. 그럼 판별할 수 있겠어요? A는 이쪽 편으로 가고 있으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텐데 높이 값이 변함이 없지. 됐나요? 그러니 A의 포텐셜 에너지는 X,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 요거 쓸 수 있냐고. 되니? 그렇다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 녀석이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 운동 에너지는 증가. 되니? 한국말 써줘요. 그러므로 B의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A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A의 포텐셜 에너지는 0,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같아요. 요거 한 줄 정리할 수 있냐고요.
있어요? 이런 느낌 올 수 있겠어? 이런 걸 수능용으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숫자가 들어있는 것과 숫자가 없는 것을 잘 분리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네들이 당장 수능을 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기호가 되어 있는 시험 문제들의 부담감은 그렇게 크게 갖지 않으셔도 돼요. 상황을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됐나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